그 평화공세를 하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동북아 지역의 소위 말하는 동맹이라든지 이 관계가 좀 삐걱거리고 있지 않는가. 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핵심이 이게 일본이잖아요, 일본.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왜 이런 군사, 우경화, 이 재무장, 독도까지 따라 시비를 걸고 등등등등 이러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일본이 독도에다가 군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거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2016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2016년. 예, 그게 예. 한미연합사하고 모든 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한미연합사에 무슨 기능이 들어있냐면요. 예. 전쟁 억제를 위한 위기 관리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게 누구하고 하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한미연합사가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독도에서 만약에 한일 전쟁이 나면은 예. 우리 그 해군과 공군력을 전부 다 그쪽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휴전선이 비지않아요. 예. 그런 문제가 그리고 있군요. 이어도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군이 나타났을 때 예. 해공군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한미연합사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평시 기능으로 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1994년도에 우리가 평시작전 통제권을 연합사에서 가져오면서 예. 그때 연합사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어떤 기능을 줬느냐. 양국 대통령이 예. 전쟁 억제 기능을 줬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그렇군요. 그것이 이제 지금 되는 거죠. 그런데 2015년 12월 1일부로 연합사가 해체가 되면은 그 전쟁이 기능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예. 지금 저렇게 노리는 것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 예, 저거 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중국하고 해상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예, 이것은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중국이 1985년도부터 해군력을 대대한히 크게 증강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30년 됐습니다. 아하. 예, 이제는 해군력이 커져가지고 연안에서부터 900km까지의 모든 섬을 다 내놔라. 아하. 이게 내년까지입니다. 중국이 일본에게 얘기입니까? 일본뿐만 아닙니다. 이어도까지. 우리까지. 예, 그 다음에 서해도 다 내놔라. 아마 곧 할 겁니다. 서해도 다 내놔라. 남사군도 다 내놔라. 욕심장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전쟁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도 문제, 그 다음에 2016년에는 한국에서 전쟁 재발 가능성도 있고, 생각구에서 이런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서둘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군사 충돌 가능성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국제 정치학자들이 네. 아까 이제 그 앵커님께서 국제 정치학자들이 예를 들으셨는데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네. 그런데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그동안 전쟁을 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가정이지만 지금 일본과 우리의 상황은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그것을 국제 정치로 표현한다. 정치의 마지막 행위가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그리고 작년에 사세보 센카쿠에서 일본이 그동안 실효적 지배를 센카쿠 열도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어떤 그 막강한 그 성장한 해군력에 굴복을 했죠. 그리고 히토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카쿠 열도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자존심의 상처를 받겠죠. 지금 아베 내각이 아주 심각할 정도의 우경화를 지금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카쿠에서 지금 중국에게 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아베는 중국에게는 안 되니까 뭐 아베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본 정권은 우익 정권은 중국에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국을 건드려서 너무나 희생이 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국내 정치의 희생양으로 한국을 선택할 수 있다. 왜? 만만하니까. 그러면은 센카쿠에서는 지금 밀리고 있지만 한국에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한국에는 강력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중국에게 밀린 것을 만회하려 할 수 있다. 이런 국내 정치적 상황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군함이 있습니다. 8척의 최신의 군함인데 일본은 이 호위대군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4개가 있는데
일본이 2008년도에 자위대를 개편을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각각의 호위대군에 그냥 8척이 있어 알아서 그냥 수리하고 정비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8척 중에서 뭐 이빨도 좀 빠지고 하겠죠. 그런데 2008년도에 자위대가 대개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8척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을 가져라. 네. 이를테면 독도에 문제가 생기면 요코스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비하고 하는 것은 다 이 요코스카에 몰고 요코스카에 있는 이 함대가 여기에서 이빨 빠진 것을 신속하게 메워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본은 항상 전투에 투입하는 것은 8척 풀편제를 유지를 하는 것을 200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방대는 한 4척 정도의 최신의 군함이 있고 그러면 일본은 이 마이주르에서 출격하는 군함만 해도 8척, 4척 해서 12척의 3,000톤 이상의 최신의 군함이 여기에 포함된다. 네. 여기에는 이지스함 2척 그리고 지난주에 이즈모 항공모함 진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즈모 항공모함 마이주르에 옵니다. 네. 지금은 없는데요. 한 2015년 되면 마이주르에 옵니다. 네. 그게 여기 배치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항공모함 하나, 이지스함 2척, 그리고 이지스급 일본 국산 전투함 2척, 네. 그리고 나머지도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처럼 최신의 군함으로 이루어진 12척의 함대가 여기에 진출합니다. 네. 반면에 일본은 이런 식으로 풀편제를 항상 유지를 하는 시스템을 2008년도에 마련했는데 네. 우리 기동전단은 이 말씀드리 좀 부끄럽습니다. 일본 사람들 볼까봐. 그래도 알아야죠.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죠. 네. 우리 기동전단은 현재 3척의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척의 구축함이 있는데요. 그 6척의 구축함이 항상 일을 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다. 뭘 하느냐? 그러면 그 6척 중에서 한 척은 NLL 경비를 하러 갑니다. 네. 북한이 언제 넘어올지 모르니까 대공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경기만에 항상 한 척이 투입이 되어서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6척 중에서 한 척 빠졌죠. 5척 남았습니다. 네. 또 한 척은 아덴만에 가 있습니다. 네. 아덴만에서 넉 달 동안 작전합니다. 한 척이. 그리고 아덴만으로 가는데 한 달 반, 오는데 한 달 반, 아덴만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한 달, 돌아와서 그 사막의 모래바람 맞아가지고 넉 달 동안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옵니다. 네. 한 달 반 동안 수리합니다. 네. 그래서 아덴만으로 가고 있는 거, 오고 있는 거, 가서 작전하는 거 해서 3척이 빠지게 됩니다. 투입 못하고. 그러면은 6척의 구축함 중에서 우리는 2척만 남습니다. 2척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지스함 3척 해서 우리는 기동전단에 정말 컨디션 좋을 때 네. 단 한 척도 수리에 안 들어가고 모든 군함을 편제해 있는 것을 다 투입한다 해도 5척. 그리고 해군 1함대에는 광개토 대왕함이라는 3,800톤급 구축함이 있는데 네. 그것을 제외하고는 현대적인 수준이 아니다. 일본을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함대한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네. 공격할 수는 있는데 일본이 쏜 미사일을 절대 방어할 수 없다. 왜? 대공 레이더, 대공 시스템 전혀 없습니다. 오직 북한의 구형 군함만을 격파하기 위해서 포만 갖다 놓은 그런 군함들이 해군 1함대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우리의 해군력은 북한의 해군력에 대비해서 그걸 방어하는 쪽에 또 아니면 그렇습니다. 공격하는 쪽에 비중이 맞춰졌지 일본의 해군 전력에 맞춰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어떤 해군력 증강이나 전략, 전술, 군력을 맞춘 건 아니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네. 할 여력도 없었고 또 할 계획도 해군은 세웠습니다만은 네. 우리의 NLL 상황,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너무나 첨예했기 때문에 국방부나 합참에서 인정해 줄 수가 없었다. 현실상. 네. 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본과 중국의 갈등 양상에 우리가 지금 예.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인데 문제는 이제 중국의 바다가 크게 3개가 네. 있죠. 예. 황해, 즉 우리의 서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동중국해, 그리고 네. 남중국해가 있습니다.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남중국해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동중국해는 일본하고 관계, 네. 그리고 이제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 서해죠. 문제는 남중국해는 그렇다 치고 네. 우리와 직접적인 어떤 그 관계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제 서해가 문제죠. 서해의 반을 잘라서 우리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을 그동안 중국이 아주 잘 지켜줬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서해의 어떤 그 이지 설정 문제 이런 네.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이 서해의 대륙붕이 황하에서 흘러나온 퇴적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해의 모든 어떤 그 대륙붕 권한이 중국에게 있다라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어떤 그 강화하기 위해서 예.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쪽으로 상당히 침범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것의 전초가 사실은 20 곱하기 그 115km 제주도 예. 서남쪽 해상 거기가
굳이 전략적으로 크게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다리를 좀 이렇게 넣었다는 것은 예. 앞으로 서해 부분에 상당히 잠식을 할 그런 서해로 나가기 전주곡이다. 위해서 일단 전주곡이라고 저는 봤을 예, 때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초계기들은 당연히 계속 그 순회 경비를 할 것이고 예. 그게 이제 중국은 이번에 이제 첫 번째 대응 추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초계기들이 정찰을 하는데 중국 전투기들이 날아왔을 때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예, 심각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형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선양군구는 이제 중국은 7개 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투서열 1위가 베이징 군구, 수도를 지키죠.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이 바로 선양군구입니다. 선양군구 병력이 한 25만 명 되고요. 25만 명.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을 하면 네. 우리도 미군이 신속 개입을 하듯이 북한도 중국이 이렇게 도와주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양군구 병력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두 번째로 이제 베이징군구 병력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는 진안군구, 산둥성에 있죠. 제남이라고 하는 우리 한자로는 그 제남군구 병력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하여튼 중국군의 7개 군구 중에서 두 번째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 지금 이제 아까 화면을 보니까 예. 39 집단군이 장성택 처형 무렵부터 백두산에서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장기간의 훈련이고 그리고 선양군구 25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군대가 거의 100% 나라를 지키는 위주로만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중국은 그 해당 주둔 지역의 치안까지도 신경을 쓰는 게 군대입니다. 그런데 25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훈련에 동원됐다. 예. 이것은 저는 조금 사실과 다르지 않나 싶고. 너무 많다. 그래서 예. 선양군구 병력 외에 예. 베이징군구나 진안 또는 난징, 란주 이런 데서 한 개 사단이나 또는 한 개 예단씩 차출이 되어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예. 방금 이제 화면에 나왔던 탱크나 장갑차 같은 경우는 그 39집단군의 3기갑사단 소속의 전력들인데 지금 이 예. 장갑차들이요? 이 사단이 중국에서는 거의 랭킹 한 3위쯤 되는 능력의 사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국이 주력을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군요. 이 동북 삼성이. 중국은 원래 그 한반도 주변에 가장 강력한 육군, 해군, 공군 전력을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건조해가지고도 예. 북해함대, 즉 칭다오에 바울이 한반도 바로 옆이죠. 칭다오에 배치를 했고 핵 잠수함의 총본거지도 이 바로 그 바레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가장 강력한 전력을 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지역이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있고 우리 한국도 있고 또 미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강하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가 제일 강한 전투서열 1위 베이징, 2위 선양, 3위 진안입니다. 이제 4위가 이제 대만을 담당한 난징이고요. 예.